네, 안녕하세요. 점프 투 스프링 부트 10회차 내용입니다. 자, 10회차는 3.10절부터 3.12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는 좀 부가적인 기능들, 조금 더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좀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기능들, 편의성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추천 기능, 그 다음에 앵커 기능이라고 해서 딱 바로 그 해당 부분에 스크롤이 움직이게끔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작성할 때 마크다운이라는 그 형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질문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추천 기능이고요. 자, 추천 기능은 좋아요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천이라는 버튼을 추가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 카운트가 올라가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퀘스천 엔티티. 네, 먼저 수정을 합니다. 추가를 합니다. 자, 퀘스천 엔티티에다가 요번에 이제 좀 새로운 건데 매니 투 매니입니다. 매니 투 매니. 네. 자, 매니 투 매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셋 타입으로 지정을 했어요. 셋. 네. 그리고 이제 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매니 투 매니를 하는 이유는 네. 하나의 질문에 여러 사람이 추천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문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니 투 매니로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네, 셋 자료형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답변에도 마찬가지로 매니 투 매니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JPA가 이거를 이제 테이블의 어떤 속성으로 또 추가를 한다기보다는 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answer 보터, 그 다음에 question 보터라는 테이블을 추가해 주고요. 이제 이거는 다대다 관계 속성이다 보니까 이제 JPA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답변에 대한 추천은 답변 아이디,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질문에 대한 그 추천은 질문 아이디, 추천한 사람의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에다가 추천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합니다. 자, 퀘스천 디테일로 가서요. 자, 추천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고, 자, 그 삭제하는 거와 이제 비슷하게 여기에 클래스를 recommend라고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퀘스천 디테일 HTML에다가 어, 추천하는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recommend 추천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돌아가는 기능은 딜리트 기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recommend 클래스가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또 순회를 하면서 어떤 게 클릭이 됐는지 그래서 그 클릭된 요소의 주소값을 이제 서버로 보낸다.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반드시 데이터 URI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퀘스천의 보트에 아이디 값을 보내도록 주소 값을 세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기능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퀘스천 서비스 클래스에 이제 퀘스천 객체와 그 사용자 객체. 자, 왜냐면은 이제 저장돼야 되는 거는 어떤 질문에 누가 추천을 했느냐. 네, 근데 이제 엔티티 단위로 반드시 이제 참조 관계에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퀘스천 엔티티 객체와 그 다음에 사이트 유저 엔티티 객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d를 이용을 했어요. 퀘스천의 get 보터에 add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퀘스천을 세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어, 이제 추천하는 기능에 대해서 또 로그인을 했느냐, 또 주소값, 네, 그리고 퀘스천 객체와 사이트 유저 객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각각 가져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서비스 클래스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객체를.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제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제 추천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답변에 대한 추천 기능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천 기능도 질문에 대한 추천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코멘드 클래스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클래스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앤서 엔티티 객체와 사이트 유저가 두 개가 필요하고 요 기능을 통해서 네, 답변에 대한 추천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컨트롤러 클래스 코드도 뭐 질문에 대한 코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답변 엔티티, 사이트 유저 엔티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낸다. 네. 그리고 추천을 하고 나면 그 상세 화면으로 간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 번호를 추천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추천 기능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값도 네,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기존에 답변이 달려 있는 새로운 질문에다가 한번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추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팝업 이렇게 알림창 떴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 추천 개수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또 답변도 네, 이렇게 추천 버튼이 보이고 여기도 추천을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앵커 기능 추가하기 부분인데요. 자, 앵커라는 기능은 그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답변이 만약에 많다면 우리는 이제 답변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아니, 삭제는 아니라 이제 추천을 하거나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다이렉트로 이 상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새로 고침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스크롤이 내가 여기 있던 어떤 답변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고 다시 리다이렉트로 여기 화면을 오게 되면은 이 스크롤이 가장 상단으로 가게 될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답변이 굉장히 많다면 아까 내가 추천한 답변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또 찾느라 수고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원래는 뭐 에이작스 같은 이제 비동기 통신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이 A 태그를 이용해서 딱 그 위치를 잡아주도록 네, 어, 기능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천 디테일에다가요. 자, 답변을 반복하는 그 이제 TH2 부분에 어, THID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속성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디 속성을 추가하고 아이디에 추가되는 값은 그 answer의 값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 answer 언더바 그 아이디 값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지게끔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뭐 참고로 HTML에서 아이디 값은 이제 어, 유일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아이디 값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요렇게 이제 반복문이 돌리면 다 서로 다른 아이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네, 여기에도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리다이렉트로 우리가 질문 상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디테일에 그 질문 번호만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앵커를 포함을 시켜서 그 질문 번호 뒤에다가 샵으로 그다음에 그 해당 아이디 값을 이렇게 같이 붙여보는 거예요. 예, 샵으로.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서 이제 샵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아이디가 있는 곳으로 바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HTML이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제 그 부분을 리다이렉트에 이렇게 주소 값에다가 추가를 좀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 서비스에서는 네, 답변 객체가 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앤서 서비스를 이렇게 좀 추가를 하였으니까 답변을 등록하고 나면은 앤서 그 객체를 리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앤서 서비스의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변 컨트롤러를 수정을 하는데, 자,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리턴 값을 받아와요. 리턴 값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답변이 이렇게 지금 등록하는 부분이죠. 답변을 등록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리다이렉트로 그 앤서의 아이디 값을 찾아가도록.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앤서를 등록하고 나면 그냥 질문 상세 페이지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그 딱 그 자리를 바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지금 현재 작성한 앤서의 아이디 값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수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리다이렉트 주소하는 뒤에다가 샵으로 answer id 값을 같이 가져가도록. 자, 그 다음에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추천하는 부분에다가도 네,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는 네, 그 해당 기능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미리 좀 답변을 많이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어, 요 답변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네, 그 부분이 네, 이렇게 이제 상단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샵 뒤에 answer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답변의 ID 값이 이렇게 샵으로 찍혀서 앵커 기능이 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다. 네,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마크다운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자, 마크다운은 요즘 뭐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그러한 도구인데요. 뭐 깃허브도 그렇고 뭐 노션이라는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이제 그 웹상에서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작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이제 언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어떤 문법만으로도 그래도 좀 적당한 그런 문서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네, 마크다운으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번호를 그냥 요 111 이렇게 각각을 해주면 네, 마크다운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별 표시를 두 개씩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진하게. 그러니까 그 HTML의 태그와 되게 유사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링크를 표현하는 방법도 네,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하고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얘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이제 실제 이거를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주소가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소스 코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뭐 백커트 또는 백틱 이 백틱이라는 기호는 어디 있냐면 보통 어, 숫자 1 왼쪽에 있는 네, 그 기호가 백틱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틱 3개 또 백틱 3개 그 안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이제 그 부분이 소스 코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 표시를 할 때는 네, 이 괄호를 이용해서 네,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간단한 문법만으로도 그 뭔가 이제 약간 편집된 형태로 그 뭐 기호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뭔가 좀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오랜만에 빌드점 그래드에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먼 마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독특하게 뭔가 숫자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특정 버전을 이렇게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굳이 버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장 자기하고 호환이 잘 되는 버전으로 그 디펜던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커먼 마크라는 거는 뭐 그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딱 필요한 그 버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만 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크다운 컴포넌트를 위해서 자, 커먼 유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 커먼 유틸이라는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을 했어요.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서비스 뭐 이런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도 네,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네, 마크다운 텍스트를 HTML 문서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크다운 메서드라는 것을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요 마크다운을 표현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 부분에다가 이제 컨텐트를 보여주는 부분에 이제 UTH, UTex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커먼 유틸의 마크다운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퀘스천의 컨텐트 값을 넘긴다. 네. 이 부분은 그 아까 여기서 빈으로 등록한 요 마크다운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출해서 리턴 받은 결과를 여기서 곧바로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답변도 마찬가지로 요 유테스트를 이용해서 그 해당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바로 보여주도록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질문 등록 기능을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마크다운이 적용된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이제 질문을 한번 등록을 해보는데, 자, 미리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별별 표시로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링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괄호, 그 다음에 요 소괄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크다운 문법에 맞게.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자, 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하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링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까지 적용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보여지는 내용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조금 더 부가적인 기능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훨씬 더좀 퀄리티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